백악관 공개 충돌 이후 유럽에 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버시티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해 공분을 샀던 백인 용의자가 오늘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가디나에서 연방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남성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화진 기자가 전합니다. 파행으로 끝난 백악관 회담 직후 쫓기듯 유럽에 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회의 참석 전 전쟁 종식은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До угоди пр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ще дуже далеко. Ніхто всі ці кроки не розпочав.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이 있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던 러시아 크렘린궁 또한 미국을 거들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и Зеленский не хотят мира. Они хотят продолжения войны. 정상회의를 마친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으로는 안전 보장이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군사 지원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e agreed a clear strategy that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our allies will work closely with Ukraine on a plan to stop the fighting, which we will then discuss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해 종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광물 협정 노딜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미 농부들을 수신자로 미국에서 판매될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과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 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면서 오늘 주가 지수들은 급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한 달 동안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현지 시각 4일부터 시행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신발, 가전제품에서부터 먹거리까지 관세가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f you can buy one before Tuesday, before the tariffs come in and we either shut down or become more expensive, you should go and do it. 관세 부담에 더해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현황을 조사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3을 기록했는데 기준선 50은 넘었지만 1월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조사기관은 관세의 영향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데다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경기가 꺾이더라도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미 연방준비제도로선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했던 주요 주가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러투닉 미 상무장관은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곧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시작된 관세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은 내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합니다. 이에 중국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면 미국 농가와 수출업자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将采取一切必要措施，坚定维护自身的正当利益。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책은 오늘부터 개막하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더 깊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有超大规模市场优势，新型消费潜力加速释放。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가 제시될 전망인데 이를 위해 낡은 소비재를 새 것으로 바꾸는 이구 환신 정책을 더 확대해 내수를 키우고 특별 국채 발행으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를 대폭 풀어서 민간의 빅테크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예상됩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들을 불러 모은 것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 미중 패권 경쟁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번 양회는 미중 무역, 전략 경쟁 속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어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질주합니다. 경관들은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이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는 이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호리 카운티에 자리한 한 마을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화했는데 강한 돌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는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효됐고 주 방위군이 투입돼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roblem here really that we're trying to handle as best we can is you have some woods that are very flammable.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보고됐고 4,2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전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로 대기질 역시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시거리가 급속도로 줄면서 운전자들의 통행 역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 발화 현장에는 410명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파견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신속히 내려진 탓에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공기가 밀려나며 한 차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산불 확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늘까지 얼마나 진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가오는 산불 시즌에 대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일 산불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 해안법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환경품질법은 로컬 기관 업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고 해안법은 해안 개발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산불 진압 속도와 규모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신속 추방 위험에 상당수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집행국은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 추방 대상자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에 들어온 580만 명으로 국경에서 체포됐다가 미국 내에서 풀어주거나 합법적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지만 한인들의 경우 체류 기간을 넘긴 지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 만여 명도 신속 추방 대상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방 재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신속 추방 대상자들은 800만여 명으로 아이스는 파악 중인 가운데 불법 입국자들과 달리 무비자 또는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트 불법 체류자들은 한 해 약 50만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잠적한 이들은 별도의 추방 재판 없이 체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도 어렵고 구치시설도 부족한 상황에 추방 재판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 추방 작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의료시설들이 불체자 진료 거부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기금이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지원 관련 현금과 비현금 지원 현황 파악과 관련 프로그램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교육, 의료, 지역 정부기관들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더 플러싱 하스피탈은 시설 내 진료 환자들에게 미국 시민 증명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제시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뉴욕에 있는 모든 의료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계층의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컬버시티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폭행해 공분을 샀던 백인 용의자가 오늘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디나에서는 연방 우체국 직원을 폭행한 남성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여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백인 남성. 여성은 인도를 벗어나 길바닥에 앞으로 쓰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용의자는 아시안을 비하하는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공개된 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 여성이 한인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후 피해자가 필리핀계 미국인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당시 병원으로 후송된 여성은 머리에 11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 용의자의 또 다른 영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수배가 이어졌지만 용의자는 한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범인의 위치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So this defendant is currently in state custody on a different crime. 38살의 제시 앨런 린지는 증오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오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는데 범행의 잔혹성과 증오범죄 가중처벌로 인해 최고형이 유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단순 폭행은 경범으로 분류돼 최대 징역 1년형이지만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피고는 연방 증오범죄법이 적용돼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증오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사는 가디나 지역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우편을 배달 중이던 우체부를 위협하더니 뒤따라가 그대로 뒷머리를 가격합니다.
충격을 받은 우체부는 우편물을 바닥에 다 흘렸고 이후에도 남성은 우체부를 바닥에 맺히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인 우체부 브루스 제닝스는 20년 이상 근무해온 베테랑으로 당시 가해자가 자신에게 줄 소포가 없냐고 물었고 없다고 답하자 격분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연방 공무원 폭행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올해 40살의 존 로스에게 법원이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연방 공무원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간주돼 최대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에게는 폭행죄로 3년형, 공무방해죄로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새벽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레녹스 지역 임페리얼 하이웨이 부근 40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한 차량이 북쪽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에는 차량 3대가 연루됐으며 최소 2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의 상태는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CHP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전 차선이 전면 폐쇄됐다가 사고 발생 약 1시간 후 재개통됐습니다. 어젯밤 노스 헐리우드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3분쯤 노스 헐리우드에서 1.24마일 동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LA에서 1마일, 글렌데일에서 2마일 떨어진 곳으로 진원 깊이는 9.5마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노스 헐리우드와 버뱅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다운타운 등 LA 전역에서도 주민들은 지진 흔들림을 느꼈고 일부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3년 데이터에 따르면 LA에서는 매년 규모 3.0에서 4.0 지진이 평균 5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에서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왔다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단일한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역사상 국가 차원에서 공식 언어가 지정된 것은 처음으로 다만 각 정부 기관장이 통역 서비스와 타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행정명령은 규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현재 3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 다음으로는 스페니쉬, 중국어, 따갈로그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3.1절을 기념해 북가주에서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는 한인사회의 단결과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 12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기념식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사회가 더욱 단결하길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인회와 광복회가 주최한 3.1절 기념식이 열려 지역사회 인사 등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6일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미 글로벌 혁신과 AI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도약 비전과 재창조를 위한 한미 경제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혁신의 가치를 심어준 미국 유학 시절 소개를 시작으로 스탠퍼드 대학 방문 소감을 밝힌 김 지사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사회적 갈등,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AI와 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구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솔라시도 약 120만 평 부지에 총 15조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AI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지역 인기 식당 중 하나인 오리지널 패트리 카페가 오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폐업은 새 소유주와 직원 노조 사이 분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당 소유주는 양측이 노동 관련 협약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식당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24년 문을 연 오리지널 팬트리 카페는 전 LA 시장인 리처드 리오던이 1981년 식당을 인수해 소유하다 2023년 리오던 전 시장이 별세한 이후 식당 소유권이 그의 신탁으로 이전됐습니다. 폐업 소식에 주민들은 어제 마지막 식당의 음식과 분위기를 경험했고 직원들은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